레오가 한 엄청난 말에 자극을 받은 저는 제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또 만나고 싶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방 안의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던 바로 그때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둡지만 생명력 질긴 끈기 있는 아이의 얼굴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눈도 못 뜬 채 작은 주먹으로 두 눈을 부비고 있는 갓난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모습으로. 이 여리고 힘없는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동안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은 게 어찌나 미안한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헤일로 선생님과 처음 세션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진정으로 정말 애썼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휴지가 이만큼 쌓였었거든요. 결혼해서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그때 다 흘렸나 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저를 늘 당연하게만 여겼죠. 사장님이 직접 오더하신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모두 7개. 이 상황에 여름 휴가? 살짝 갈등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벌써 휴가를 포기했을 거예요. 퇴사 후 홀로 떠났던 여행에서 멈춤이 나를 돌보는 일이고, 그러고 나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걸 경험한 데다가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다냐고 따지던 내면 아이까지 만나고 보니 휴가 꼭 가야겠다 결정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휴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제가 가겠다 결정하고 나자 꼭 가보고 싶었던 그 예약도 힘들다는 에코마을에 100년 된 한옥에 신기하게 모두 딱 자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갔어요. 500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느티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길을 2시간 동안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니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태초가 이러했을까 싶더라고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바람 따라 하늘을 날았을 때는 마치 제가 대자연 속의 창조주가 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두 부자가 티격태격 싸우든 말든 거기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둘 다 쿨쿨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정겨운 마을길을 정처 없이 걷던 그 2시간의 산책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느티나무에게 말 걸고 느티나무 밑에 누워있던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휴가를 다녀온 사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7개 중 2개가 취소됐어요. 휴가 안 가고 매달렸으면 쓸데없이 애쓴 꼴이 될 뻔한 거죠. 이런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린 저의 이런 결정에 확신이 생기게 해주니까요. 내면 아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씩 가벼워지고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스터일러스 유튜브 프로젝트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내면 아이가 들어있다는 촉이 탁 왔어요. 주말에 그 아이를 만나러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어요. 먼지 쓴 내면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오더군요. 모범생, 법 없이도 살 아이, 동생도 잘 보는 착한 장녀, 공부 잘해서 명문고를 들어간 17세 소녀, 저 겉모습에 짓눌린 내면 아이, 학원 열심히 다니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데 3시간 동안 단 한 페이지도 못 나갔던 아이, 시험 성적이 중위권으로 내려간 딸을 보며 불안해하던 엄마, 그런 엄마를 보며 왼쪽에 마비 증세를 느꼈던 아이, 그런 아이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되어준 나무, 학교 복도 끝 창문을 열고 그 나무에게 말을 건네면 그 나무가 햇빛과 바람에 반짝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위로받았던 아이, 숨이 쉬고 싶을 때마다 나무를 찾아간 아이, 아이를 반겨준 나무. 고3 어느 날 갑자기 베어진 나무 밑둥에 앉아 하염없이 울던 아이, 나무 친구를 잃고 대신 공원을 방황하던 아이, 원하던 대학을 못 가 자존심이 베어진 아이, 그 후로 괴로워도 슬퍼도 하하하 캔디로 살아간 아이, 긍정 열정 해피 바이러스 껍질 속 먼지 뒤집어 쓴 아이, 몸만 컸지 속은 어린애였던 알몸으로 나타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흐르는 개울물로 그 아이의 몸을 덮은 먼지를 깨끗이 흘려보냈어요. 아이의 몸을 정성껏 씻어주고 있는 동안 몸에서 탁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해진 아이를 그냥 콕 안아주었어요. 아이와 제가 이제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고요히 평화로웠습니다. 숲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왔어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 다음날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잔뜩 긴장해서 주말 내내 하루 종일 매달려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날은 준비를 안 했냐고요? 에이, 안 할 수는 없죠. 하기는 했어요. 애쓰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은 어땠냐고요? 조금 실수를 했지만 괜찮아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단 하나의 실수 없이 해냈던 그때 그 기준에서 보면 별로였지만, 부족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남들은 제가 한 실수 정도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회사 생활에도 슬슬 변화가 일어났겠죠? 궁금하면 이제 1000원 할까 봐요.